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컨스탁입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희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연일 어렵습니다. 두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또 준비를 해주셨을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톡브리핑에서도 여러 증권사에서는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지 대안은 어떤 건지 좀 궁금했었는데 지수 저점은 어디 해주셨어요? 김 이사님의 시각 그리고 어떤 점을 자료로 가져오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디에서부터 볼까요? 네, 자 일단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알 수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술적으로 올해 내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주추세선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추세선을 21선으로 잡고 그 21선과의 이격도로 시장의 저점을 측정해 본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조금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올해 내내 21선의 이탈 과정이 있었죠. 중간에 가장 크게 내려앉았던 때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한번 급락했을 때 나타났던 과도한 위험이고요. 그때 8월 달에? 그렇죠. 네.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21선과의 이격도가 5% 이상 벌어지는, 즉 95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다시 이제 재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4일 연속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이런 4번의 사례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었는가를 주간, 월간 단위로 살펴봤더니 꽤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5일 그 엔캐리로 한번 급락했을 때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한 달 이후에는 뭐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주간 단위로도 회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사면 뭐 다음 주 뭐 좀 길게 보면 뭐 다음 달 정도에는 적어도 뭐 4, 5% 정도의 지수 수익률이면 개별 종목으로 갔을 때는 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쉽게 투자하기에는 좀 녹록치 않은 게 일단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하락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계속 신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적인 붕괴 자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하락의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반등하기 위해서는 제가 3분기 실적 초반부터 그다음에 뭐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 둔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떨어졌다가 뭐 다시 이제 뭐 좀 정체되면서 다시 내년도 1분기 정도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지금 국무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안보보좌관이라든지 인선들이 줄줄이 발표되는데 소위 초강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전부 배치되면서 그러면 뭐 중국을 때리는 그 압박들 이런 것들이 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저 수출 모멘텀이 혹시라도 트럼프 이기 때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중심점에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는 거죠. 뭐 현대차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는 어쨌든 1, 2분기의 실적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중국의 레거시 판매가 핵심이었고 최근에 TSMC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도 TSMC에 대한 중국 수출을 막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TSMC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이크론도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전체를 보니까 미국이 뭔가 여전히 계속 좋은 것 같지만 미국도 최근에 반도체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뭐 AMD라든지 그다음에 TSMC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양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트럼프 위기 때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 거냐. 이미 시안이나 이런 데 그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가 있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 기존처럼 단순하게 그냥 신공정에 들어가는 것 정도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국내 생산분을 수출하는 것도 막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것마저도 뭐 규제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현재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 하향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아직은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저점 수준으로 다가왔고 손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금은 확인 후 사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은 낙관론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좀 확인하고 가자. 저점은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시각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증권가의 시각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아침에도 이 트럼프 2기 내각과 관련해서 발표가 속보를 통해서 하나둘씩 나옵니다. 뭐 외교장관 얘기도 나오고요. 뭐 법무장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내각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각 인물에 대한 파악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 트럼프 2.0에 대한 우려 가운데 핵심으로 우리가 관세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임 대표님.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선거 끝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지금 주요 파트에 대한 책임자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인 그런 이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해당 분야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차르가 지금 임명이 된 거는 이제 국경 관련된 부분. 네, 차르가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에너지나 무역, 보건 관련돼서도 차르가 임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임명되는, 현재 지명되고 있는 이제 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친트럼프 충성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거에서 지금 트럼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거나 아니면 트럼프 정책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인선 내에 지금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기와는 다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인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충성스러운 그런 이제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의견보다는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지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외교안보가 이제 결정 어느 정도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에 지금 수장들도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무역 총괄하는 이제 무역 차르라고 하는 부분에 전 USTR 장관인 라이트 하이저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트럼프 1기 때 이제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위원회의 지금 위원장 그러니까 장관을 했었고요. 상당히 극단적 보호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공약을 만들 때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그다음에 중국 관세 60% 이상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상당하게 강조를 했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명이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이런 이제 관세를 올리는 법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상당 부분 이제 이런 이제 차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설마 관세를 올리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차기 재무부 장관에는 이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지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IR 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녹색 사기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거의 폐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각에 입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까지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던 내용들이 실제화될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국에서 지금 미국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에 맞불을 놓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각국이 보호주의 앞에서 이제 서로 관세 정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세 인상, 그다음에 뭐 칩스법이나 IRA 개정 등과 같은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상당 부분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한 그런 부분 쪽으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 MRO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도 사실 관세 높이면은 똑같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뭐 일단 조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방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이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M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의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참여하기 때문에 신규 시장이 열린다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무역 차르, 그리고 또 현재는 옐런 재무장관이잖아요. 상당히 좀 제롬 파월과 보폭을 맞추면서 잘 해왔었는데 이 재무장관에도 상당히 극우 성향의 인물이 자리를 좀 잡게 될 예정. 따라서 이 관세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종목군이 어딜까? 조선이 어떨까? 이렇게 살짝 힌트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관세를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좀 피해를 보는 섹터는 어디일까? 아무래도 수출 대표주자 하면은 뭐 IT라든지 자동차 생각이 나실 텐데 자동차 섹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참고로 간밤 미증시에서 제너럴 모터스는 52주 신고가였습니다. 국내 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생각해 보면 뭐 GM이 세계 1등을 하던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GM이 뭐 한때 전 세계 시장의 자동차 1등이었다가 그것을 이제 도요타에게 뺏긴 것이 폭스바겐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밀리게 된 것이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에만 올인했던 GM은 상대적으로 가라앉고 그다음에 전 세계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가장 빠르게 중국과 접점을 늘렸던 폭스바겐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금융위기 때 GM이 그때 정부의 지분이 넘어갈 만큼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이제 GM이 이제 나락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았던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도요타는 미국에서 점유율을 올리면서 중국과 미국, 소위 G2에서 모두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세계 1위로 튀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중국의 비중을 늘렸던 폭스바겐이 2017년부터인가요? 그때는 이제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코로나 때는 현대차, 기아차가 다른 데들은 전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면서 공장이 장기간 쉬었는데 현대기아차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들었지 계속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2020년부터 2022년의 구간에 현대차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5위권이었던 현대차 그룹이 세계 3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차의 그 순위가 폭스바겐이 주저앉으면서 올해 내년 정도에는 2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이 좀 눌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그래봐야 한 영업이익의 2% 정도 내려오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편관세를 한 10% 정도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 정도라서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준비된 그림에 지금 보시면 이것도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 미국의 총 판매량 대비해서 미국 생산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노조와의 계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아직은 외부로 파는 물량이 많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투싼의 판매 가격이 뭐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에 불과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팔 때는 한 1,000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물가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생산해서 비싼 가격에 파니까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이고 이게 이제 현대차 OPM, 그 OP 마진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생산분을 늘려라라고 압박할 수밖에 없고 보조금은 별로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 생산을 늘리면, 그러니까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늘어난 수출량 대비 지금 미국의 생산은 늘지 않고 국내 수출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난 게 마진 상승의 핵심 포인트인데, 만약에 저기 이제 검은색 차트인 미국 생산 비중이 대거 늘면 그러면 미국에 생산하는 게 과연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미국이 생산하면 생산 비용은 그만큼 올라가고 당연히 미국의 착가격은 크게 변동시킬 수 없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판매를 위해서 각종 보조금들을 스스로 현대차가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쇄되면 결국은 현대차의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측정한 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국내 그 노조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고 계속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4년 동안 계속 트럼프 정부가 압박을 하면 노조와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미국 생산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적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노조와 어떻게 풀어갈지는 현대차 CEO들의 과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증권사 예측은 뭔가 조금 나이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고 저는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게 없는데 주가만 먼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과도하게 빠진 건 맞다라고 생각하나 탄력적인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다 기후야라는 걸 확인해야 정말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은 너무 싸 보이고 너무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아까 이제 뭐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위치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현대차나 노조의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싶지만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최근 뭐 GM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저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무엇보다 가장 민감하게 거래하고 있는 거래자들의 전반적인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시각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수능 대비를 할 때 적당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많이 공부하면은 시험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너무 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느긋하게.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까지도 대비해 봤을 때 투자 전략을 좀 여러모로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포인트 화장품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동안에 낙폭과대 종목을 쭉 보면은 이 인구로 드랩이 30%나 밀렸고요. J2K 바이오 이 종목도 화장품인데 역시나 3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장품주들이 좀 타격이 있었는데 또 바로 고개를 드는 몇몇 종목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제 실적 발표도 어느덧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내년도 괜찮을지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계속되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국 관련된 매출은 계속 좀 부진하다라고 뭐 예상들이 됐는데 미국 관련된 수출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시장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던 거를 못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향 매출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세는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증가세가 계속 뭐 미국에도 조금 주춤거리긴 했지만 뭐 일본이나 EU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계속 판매는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최근의 급락은 좀 일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이번 달 이제 말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화장품에 대한 그런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이후서부터는 시장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지금 뭐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동남아, 뭐 중동까지 각 지역으로 지금 수출선이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내년도에도 경제 성장이 뭐 지속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수 부양책이 나오면서 뭐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미흡하다라는 평가는 있지만 계속 이제 내수와 관련된 부양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온라인망들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점한 브랜드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판매 실적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온라인 관련된 판매망의 확대에 따라서 실적 부분도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이제 MZ세대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화장품 OEM 업체를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인디 브랜드가 확대가 되면서 이거 자체적인 화장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OEM 업체의 발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최근 들어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이제 상당 부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에 있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내에 시설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 낙폭들이 좀 컸었는데 이런 뭐 낙폭이 큰 시점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관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OEM 업체로 미국 내에 그 생산 설비가 있는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잘 팔린다고 그래서 올해 붐이 일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북미에 역시나 또 관세 해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 간략하게만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화장품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관세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내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제조 시설이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